솔로 레벨링에서 비밀과 위험이 소용돌이치는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아직도 하급 헌터로서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성진우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찰력 있는 체이나와의 뜻밖의 만남은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겉보기에는 단순한 지원 임무가 교묘한 적이 꾸민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진우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하며 그의 압도적인 힘의 단면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전투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체이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우에 대해 그녀가 집착하게 만든 어떤 특별한 세부사항일지도 모릅니다. 그 세부사항은 그의 모든 위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보스의 전실에 도착해 단검을 꺼내며 준비를 합니다. 그때 체인이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얼버무리려 합니다. 체인은 그의 대답에 별로 납득하지 못한 듯 여기가 보스의 방이라며 나가라고 경고합니다. 진우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고 체인의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녀가 말을 걸기 전까지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몰래 단검을 집어넣고 체인은 자신이 뭔가를 착각한 건 아닌지 방금 전까지 그가 무기를 들고 있던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 사이 진우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체인은 다시 한번 나가라고 말하며 보스를 깨우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합니다. 진우는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출구로 향하려던 순간 체인은 놀란 듯 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재빨리 다가오자 진우는 긴장하게 됩니다. 체인은 진우의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로 냄새가 나쁘지 않다고 중얼거리고 진우에게 정말로 헌터가 맞냐고 묻습니다. 진우가 맞다고 대답하지만 그녀는 그의 신분증을 확인해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 후 그녀는 진우에게 나갈 때 매우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우가 멀어지자 체인은 그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의 낮은 등급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헌터들과 달리 그는 놀랍게도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한편 진우는 다른 광부들과 합류합니다. 그들은 체인과 만난 진우를 축하해주는데 자신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순찰을 돌며 던전의 보스에게서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그들은 체인이 특별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 코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헌터들의 냄새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진우는 놀랍니다. 그는 붉은 포털의 보스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일이 끝난 후 진우는 급여를 받고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작업을 마친 것에 대해 광산장으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제안합니다. 진우는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이번 도움은 일회성이라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장은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고 거듭 부탁하고 다음날 A급과 C급 두 개의 동시 진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진우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밤사이 채는 진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하지만 그의 등급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그의 정보가 기밀로 처리되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채는 진우가 불러일으키는 의심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게다가 진우는 그녀가 만난 첫 번째로 좋은 향기를 가진 헌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던전 진입을 위한 집결지에 도착합니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진우는 약간의 향수를 느끼며 자신의 첫 원정들을 떠올립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우는 그의 일하는 방식으로 동료들을 계속해서 감탄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작업을 더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광산의 반장은 다시 한번 진우에게 자신의 팀에서 일하라고 권유하며 5배의 임금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놀란 가운데 김상식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광산 반장에게 장비를 운반할 담당자가 오지 않았고 수집팀도 인원이 부족하다며 누군가를 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광산 반장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김상식은 모두에게 다가가 도와줄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보상이 주어진다 해도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하급자 신분이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느끼고 목숨을 건 위험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광산 반장은 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틈을 타 진우가 자원하자 모두가 크게 놀랍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김상식에게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진우가 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상식은 진우의 경험을 알고 있지만 문제없다고 하며 그날의 습격 대장임을 진우에게 소개합니다. 진우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포털 앞에서 진우는 그것이 전날의 포털보다 훨씬 크지만 마력이 덜 방출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김상식은 그들이 보조팀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던전에는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우는 붉은 포털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아 긴장하게 됩니다. 팀의 마법사가 진우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팀원들이 강하니 그들 곁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김상식은 돌아가면 공식적으로 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그룹을 감싸며 모두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진우는 아직 대장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준비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때 오두막에 자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팀원들은 훌륭한 협동과 손쉬운 동작으로 자칼들을 하나씩 처치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왜 자칼들이 A급 오두막에 나타나는지 의아해하며 놀랍니다. 진우가 묻자 마법사는 자칼들은 보통 C급 오두막에 나타난다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시체를 살펴보다가 자칼들이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붉은 오크무리가 나타나 팀을 끝장내려는 듯 공격을 시작하고 첫 번째 공격은 김상식이 막아냅니다. 그의 힘을 본 그룹의 탱커가 오크들을 도발하려 하지만 스킬이 통하지 않아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오크들이 팀의 후방을 공격하고 팀원들은 첫 번째 충격을 가까스로 버텨냅니다. 멤버들은 각자 방어하기 시작하지만 오크들의 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힐러는 모두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김상식은 B급 헌터들이 이 오크들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을 3인 1조로 조직하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헌터가 팔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도 그들과 함께 힐러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오크들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헌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진우가 은신 능력과 지배자의 손을 사용해 싸움에 뛰어들어 오크 공격자를 처치합니다. 진우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크들을 약화시키며 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 마법사 중 한 명이 그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드팀은 오크들을 처치하면서 갑자기 오크들이 더 약해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되찾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 한 명은 영원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피해였습니다. 진우의 은밀함을 눈치챈 마법사는 조용히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 덕분에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다음 일행 중 한 명이 대장에게 이곳이 위험하니 계속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지원군이 필요할 것 같다고 묻는다. 최소한 5명이 더 필요하다. 치유사 2명과 마법사 3명이다. 리더가 처음으로 지휘를 맡아 망설이고 있음을 눈치챈 그들은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후퇴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김상식은 계속 망설이다가 진우가 끼어들어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두가 던전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현명한 리더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안다고 말한다. 결국 김상식은 결정을 내리고 모두에게 철수하겠다고 알린다. 출구에 도착하자 그는 그곳이 장벽에 막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강력한 마법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마법사는 시간이 조금만 주어진다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강력한 마력을 느끼게 되고 마법사들은 서둘러 장벽을 깨트리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저주에 걸리고 만다. 진우가 왜 밖에서는 이 강력한 마력이 느껴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치유사를 불러 마법사들을 돕게 하는데 그때 그는 엄청난 수의 오크들을 보게 되고 모두가 놀라게 된다. 김상식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오크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을 카르갈 까네라고 소개하며 오크 부족의 대마법사인 자신이 입구를 막았다고 밝힌다. 김상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크 병사가 아니라 던전의 보스가 병사의 몸을 빌려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기대된다며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병사들과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이 오크들과 싸우라는 것이다. 김상식은 진우에게 그들이 우두머리를 만나러 갈 때 포탈을 통해 나갈 기회를 잡으라고 말한다. 그의 계획은 진우가 우두머리에 방심하는 순간에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이 주의를 끄는 것이다. 마법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진우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줄 메시지, 즉 유언을 부탁한다. 진우는 그들과 달리 반드시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훈련받아왔다. 이 상황은 진우에게 더블 던전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진우는 그녀가 부탁한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포탈 밖에서 헌터 차이는 진우를 찾고 있다. 채굴 현장 책임자는 진우가 포탈 안에 있다고 알리자 차이는 충격을 받는다. 차이는 진우가 2급임에도 불구하고 A급 포탈에 포토로 들어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예전에 보스방 근처에서 무기를 들고 있던 진우를 본 기억이 떠올라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그녀는 광부 책임자에게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리고 무기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곡괭이를 집어든다. 한편 진우와 다른 헌터들은 보스방에 도착한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엄청난 수의 하이 오크들을 보고 만약 이들이 밖으로 나간다면 한두 개의 도시쯤은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임을 안다. 특히 보스 앞에 서 있는 4명은 다른 오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오라를 뿜어낸다. 보스가 그들에게 말을 걸기로 한다. 팀장의 원래 의도는 재앙을 막기 위해 보스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보스의 압도적인 마력에 짓눌리는 것을 느낀다. 보스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재미를 보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나하나 잡아먹을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김상식은 그의 의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팀원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식은 혼자서 보스에게 맞서 나아가지만 보스는 보호막으로 방어하고 이어서 중력 마법을 사용해 그를 천장과 벽에 여러 번 내던진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직전 진우가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김상식을 구해 바닥에 내려놓는다. 알리는 이 던전이 그들의 길드 소유이기 때문에 진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하지만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진우는 모두를 쓰러뜨려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그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상위 오크 수호자 중 한 명이 진우를 공격하려 한다. 진우는 군주의 권능을 사용해 그를 멈추고 거칠게 천장에 내던진다. 몇 초 후 김상식이 진우에게 허락을 내린다. 허락을 받은 진우는 우두머리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들을 소환한다. 이번에는 그가 새로 익힌 스킬을 사용하여 특정 구역 내에서 그림자들의 능력치를 크게 향상시킨다. 카르갈 간의 공격 신호와 함께 진우의 그림자들은 이그리스, 아이언, 탱크와 함께 오크 무리를 상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다. 진우 역시 학살에 가담하며 차이와 매우 흡사한 동작을 선보여 헌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카르갈 간은 진우가 만화를 모두 소모하면 군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사용해 그림자들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진우는 강력한 마법을 피하는 데 집중하며 족장이 원거리 공격으로 자신을 계속 멀리 두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편 진초와 그의 부하들이 포털 입구에 도착한다. 진초는 던전의 수준을 분석한 뒤 이곳이 S급에 가까운 A급 포털임을 확인하며 초기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린다. 진초는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주기 전에 내부에 있는 팀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카르갈 간의 도발에 맞서 진우는 자신이 만화 포션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더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 쓰러진 상급 오크들의 그림자를 소환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집할 그림자는 바로 카르갈 간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모습을 본 카르갈 간은 충격을 받으며 뭔가 익숙한 것을 알아차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일시적인 오류를 겪는다. 하지만 인간을 죽이라는 그의 주된 명령이 다시 지배하게 되고 그는 평소처럼 행동을 재개하며 수호자들에게 공격을 명령한다. 이렘과 잉그레스는 오크 수호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훨씬 뛰어난 실력 덕분에 그들을 물리친다. 그들이 점점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본 사냥꾼들은 전투에 합류하려 하지만 족장은 주문과 저주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후 카르갈 가는 진우에게 여러 저주를 연달아 걸어 쓰러뜨리려 하지만 진우는 독과 저주의 강한 저항력을 보여준다. 카르갈 간이 방어장을 활성화하자 진우는 마법사들에게 마력을 2배로 증폭시키는 아티팩트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강력한 공격 마법을 시전해 카르갈 간의 방패를 손쉽게 부순다. 바로 그때 셰이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소환수들이 몬스터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드의 부상자들에게 집중한다. 마법사들의 공격에 분노한 카르갈 간은 다시 한번 주문을 조합해 단 몇 초 만에 거인으로 변신한다. 곧이어 그는 불의 드래곤의 주문을 사용해 사방으로 셀 수 없이 많은 화염 광선을 발사한다. 적의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진우는 자신의 빠른 속도로 적의 눈에 단검을 꽂아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그 다음 그는 지배자의 권능을 사용해 방 안에 있던 커다란 사슬을 붙잡아 그것으로 거인 대장의 몸을 감고 넘어뜨린 뒤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긴다. 진추는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히고 진우와 그의 그림자들은 원래 크기로 돌아온 대장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한다. 체이는 진우의 활약을 똑똑히 지켜보며 그를 인류 헌터로 인정한다.
카르갈 간이 쓰러지자 진우는 재빨리 그의 그림자를 추출한다. 원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그는 그를 터스크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엘리트 기사 등급에 놀라게 된다. 모두가 진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진추가 나서서 헌터들에게 진우에 관한 정보는 극비인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다. 김상직은 진우에게 진짜 등급을 숨기고 포터로 행동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결국 말은 줄이고 진우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후 김상직은 최와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최는 김상직에게 진우와 자신 중 누가 더 강할 것 같냐고 묻는다. 김상직은 진우가 혼자서 A급 게이트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최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은 못할 거라며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힘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로 인해 김상직과 최 모두 진우를 헌터 길드에 영입하고 싶어한다. 다음날 최근 각성한 헌터인 배우 이민성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헌터 협회 앞에 모여든다. 상급 오크 던전에서는 먼지가 가라앉았지만 밖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진우는 또 한 번 뜻밖의 영웅이 되었고 강력한 터스크를 그림자 군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활약과 압도적인 힘은 특히 최애인에게 포착되어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진우의 정보는 차단되어 있고 S급 헌터인 그녀를 자극하는 특이한 냄새까지 있다. 진우는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한 결정이 길드들의 미래와 진우 자신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혜인은 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맞설 것인가? 길드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에 점점 커져가는 힘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우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이론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장대한 전투와 진우를 둘러싼 음모에 흥분하셨다면 터보 NLD를 응원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솔로 레벨링을 좋아하는 친구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하고 이 놀라운 모험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의 여파와 성진우를 기다리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